마침 어제 이제 친한계 의원들의 그리고 소장파 국민의힘의 젊은 의원들의 긴급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뭐 국회 상황 발생했어요? 소장파 의원들의 어제 기자회견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국민들로부터 건의와 신뢰를 모두 잃었습니다. 우리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 우리는 다음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민께 진실된 사과를 하십시오. 둘째로,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합니다. 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한 마지막 바람입니다.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아직 저희가 탄핵 표결 관련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정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하실 분이 계십니다. 심야노총에서 탄핵 반대 당론으로 정하셨는데 그거랑 별개로 고려하시겠다는 거죠? 저희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마침 지금 의총장 앞에서 윤상현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겠다고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에 대해서 제가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 아닙니까? 합당한 책임을 묻는 거하고 그게 바로 탄핵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시키기 때문에 대한민국 체제를 탄핵시키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을 동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원님 표결 오늘 강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행 못합니다. 국민의 편에 서냐?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네, 의총장 앞에서 윤상현 의원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어요. 정보 공유를 안 해서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리고 계엄에 대한 책임은 묻되 그것이 탄핵이어서는 안 된다. 라며 탄핵 결사 반대의 또 뜻을 밝혔습니다. 탄핵 동참해서 안 된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나경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 등은 탄핵이 안 된다라는 어떤 중진들은 여당의 중진들은 탄핵에 결사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조경태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은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자, 또 다른 중진 윤상현 의원은 탄핵이 안 된다. 그 한 대표가 얘기했던 그런 주장에 대한 근거가 공유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라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내용도 저희가 생방송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당내에도 상당한 어떤 반발도 있을 걸로 보여요. 오늘 그래서 11시, 잠시 후 11시에 시작되는 비상의총이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 의총 결과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앞서 이제 소장파 젊은 의원들의 기자회견도 봤습니다만 저게 일종의 오늘로서 구문이 돼버렸어요. 오래된 문장, 구문이 돼버린 게 상황이 많이 변했다. 그러면 저 소장파 5명들은 아마도 지금 한 대표가 밝혔던 그런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어떤 찬성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상현 의원 같은 중진들은 탄핵이 안 된다라고 맞설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 두 개의 세력이 의총에서 부딪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시에 이제 열릴 예정인 비상의총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직접 참석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했던 것처럼 그런 새로운 사실,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서 주요 정치를 체포하라고 했고 여인영 박지원 사령관과 협력해서 실제로 수방사에 수감하라고 했다는 것이 알려졌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취지의 결과도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런 내용이 의총에서 공유가 되면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저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아침에 최고위원회, 긴급 최고위원회에서도 김재원 최고위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자기들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뉘앙스였다고 저는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 옆에 앉아있었던 추경 원내대표가 그 가장 긴 시간 동안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아마 저는 이미 한동훈 대표가 그 사실관계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그런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탄핵 표결에 동참해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발표하는데도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켰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 부분 사실에 대한 공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의 진통은 좀 있겠습니다만 지난 2016년에도 사실은 탄핵에 할 때 동참했던 분이 30여 분이 있었고요.
끝까지 반대했던 분이 한 90여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정도의 내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결국은 국민과 민심의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새로 드러난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라는 사상 초유의 이 폭거가 과연 법과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각각의 헌법상 독립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 있을 탄핵의 표결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새로운 국민에서 새로운 결단을 내려서 국민들 앞에 정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분수령을 삼아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검찰총장이 이 내란죄 의혹 혐의와 관련돼서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관련된 고발장들이 접수되어서 지금 001부에 배당하였고 오늘 출국 중지 조치도 취했습니다. 관련돼서 내란죄랑 직권나는 여러 고발장들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직접 수사도 그럼 가능하단 말씀이신 건가요? 저희들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내란죄에 대해서 본부장이 수사할 의지가 있냐고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배당을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청장은 내란죄 의혹 여부와 관련해서 이번엔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해서 국회 건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형법 87조 내란의 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경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아서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던 이 12.12 반란은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내란죄 맞습니다. 어제 그러면 12월 3일에 경찰이 했던 동일한 행위는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저희들이 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란. 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번 계엄 사태를 주도했던 인물인데요. 내란죄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계엄령 선포에 따라 정상적으로 병력이 출동한 것이다. 이후 국회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민주 절차에 맞게 정상적으로 철수했다. 이게 무슨 내란죄냐라는 반발도 강합니다. 자, 내란죄가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헌재가 판단할 겁니다. 쟁점 한번 보실까요? 형법 87조 내란죄, 국헌 몰라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인데 야당에서 이 내란죄를 주장하는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로서 이 명백한 혐의를 특정하기 위해서라는 정치적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를 제외한 혐의에 대해서 불소추 특권을 받고 있는데요. 내란죄만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국회에 투입한 것, 포고령의 정치활동을 제한한 것, 이것이 과연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여부, 만약에 탄핵이 가결된다면 헌재에서 판단할 텐데요. 전성훈 전 대통령실 안보전략 비서관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법조계에서는 좀 논란이 있는 사안이에요. 예, 그 전체적인 과정이 이렇게 좀 어설프고 충동적이고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그 사실상 뭐 크게 계획되지 않게 급조해서 뭐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상황이 전개되었다면 내란죄를 피해 나갈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계속 드러나는 정황들이 이게 단순한 그 뭐 일시적인 하나의 그 사고가 아니고 상당히 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퍼즐이 맞춰지면서 이제 군뿐만 아니고 이제 정보기관까지 이렇게 동원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속속 드러나서 이제 백일하에다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면은 내란죄에 대한 해석도 상당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트라우마, 군을 동원하고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국가를 마비시키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가 지금 일어났다 이겁니다.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 세계 경제 10대 대국에서 이거는 어느 누구도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고 내란죄라는 말을 붙이건 안 붙이건 이거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헌재도 내란죄에 대한 그 범위를 해석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네요. 법률적인 어떤 논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 답답한 것은 이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이 의혹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 차원에서라도 좀 뭔가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김용주 의원님. 뭐 결과적으로 그 입장이 나오려면 대통령의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제 한동훈 대표도 답답한 것이 지금까지도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문제 삼고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소상히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책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채우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더 답답한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무력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란죄를 누가 수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충돌조차도 존재하고 헌법재판관조차도 골석인 상태에서 계속 있다가 이제 와서 부랴부랴 뭘 뭐 추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정상적으로 뭐 탄핵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얼마나 언론과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입장 선회가 어떤 내일의 어떤 표결의 결과로 갈 것인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의도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 의총장 앞에서 많은 기자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관 앞에서는 이 대표가 탄핵을 지켜야 된다라는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속보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평소 시간보다 더 길게 방송을 이어왔습니다. 60초 광고 보고 저희들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